청동기 사회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필기를 했냐면 여기 도구까지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만 다 이해해도 청동기 사회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를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무기, 비파형 동검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자, 청동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유물, 가장 중요한 무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울도 써줬어요. 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써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안 쓸게요. 처음에는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비파 모양의 무기였는데, 비파 모양의 칼이었는데, 이거를 점차 더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날카롭고 더 가늘게 청동검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자로 가늘다 세자를 써서 이거를 우리가 세형 동검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 같은 경우에는 거친 무늬 거울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세공한, 조금 더 제대로 세공한 잔무늬 거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석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자, 어떻게 사회가 변화했고 이 사람들은 뭐를 믿었고 이거를 알고 우리가 고조선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무기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신석기 시대와는 가장 다른, 가장 중요한 그거를 여러분은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사회 변화, 여기 써있죠? 그러면 옛날보다 어떻게 사회가 변했냐, 신석기 시대보다 어떻게 변했냐, 이미 여러분 지난 시간에 조금 했지만 한 번 더 필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자, 쓸게요. 자, 벼농사가 시작됐어요. 벼농사가 시작됐어. 그럼 선생님, 그전에는요, 자, 여기 보세요. 벼농사 안 지었어요? 네. 그전에는 벼농사 짓지 않았어요. 벼라는 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을 말하는 거죠. 이걸 하지 않고 그전에는 어떤 농사를 지었냐면 보통 밭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자,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건, 자, 화살표 칠게요. 벼는 큰 논에, 큰 땅에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쓸게요. 생산량이 증가했다. 자,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 생산량이 전보다 많이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하나 더.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먹어, 그 전보다. 물론 막 지금 2000년, 2020년보다 잘 먹진 않지만, 자, 그 전보다, 신석기 때보다는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조금 더 튼튼해지고 조금 더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생산량이 증가하고, 자, 하나 더.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생각해봐요. 자, 이제 먹고 남어. 그리고 먹고 남고, 이 먹고 남은 걸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벼농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명이 모두 다 농사에 투입이 됐는데, 자, 이제는 20명이나 있어. 그럼 10명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 10명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남는 걸 내가 더 가져. 그 다음에 남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이 남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무기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도구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쓸게요. 자, 남는 걸 더 갖는 사람, 무기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점차 나와는 다른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농사짓는 전에는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농사짓는 사람, 무기 가진 사람,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다양한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농사짓는 사람 말고 무기 가진 사람, 그리고 남보다 생산량을 더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쓸게요. 계급사회가 생겨납니다. 계급사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계급이에요. 계급. 그러니까 더 센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더 좋은 무기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 그 다음에 이 사람보다 힘이 약하니까 더 덜 가지고, 더 못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걸 우리가 계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자라고 해요. 지배하니까. 그러면 교과서에서 이 지배받는 사람 있죠? 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 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지배자라고 해요.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 지배받는 사람, 이런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독특하냐? 왜 이게 특이하냐? 왜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 10세기 시대에는 비교적 평등했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센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센 사람들이 계급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계급은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노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민, 이런 게 다 계급사회 속에서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계급사회에서 짱이 있겠죠. 가장 최고, 가장 센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비파형 동검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동검 가지고 있고 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보다 많은 쌀, 많은 생산량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자, 쓸게요. 선생님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군장이라고 해요. 군장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군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같은 친척끼리 모여 살다가 동네가 커지고 이 동네 저 동네 합쳐져서 굉장히 큰 규모의 하나의 또 무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집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집단의 짱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군장이라고 한대요. 군장. 여러분 이 단어 알아두세요? 군장. 그러면 이 군장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뭐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이 군장의 힘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어요. 유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유적이 뭐였냐? 자, 밑에다 써줄게요. 자, 화살표 이렇게 치시고, 자, 이 군장의 힘을 알 수 있는 유적, 자, 유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이 사람을 죽였으면 오, 우리의 짱이 죽었어, 우리의 대장이 죽었어, 묻어주겠죠. 자, 이걸 묻고 아주 큰 뭔가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는 뭐 이집트에서 뭐 피라미드를 세웠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군장의 무덤이 뭐였냐면, 자, 쓸게요. 고인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고인돌 맞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그 고인돌 맞는데 그 고인돌,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선생님이 그릴게요. 자, 여러분 고인돌 모양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리가 두 개 있고, 이렇게 다리가 두 개 있고 이 위에가 탁자처럼 이렇게 넓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통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어쩌라고요 선생님? 그게 왜 증거예요? 왜 셌다는 증거예요? 이게 왜 셌다는 증거냐면, 여러분 이 위에 있는 돌, 이 탁자처럼 이 넓은 이 위에 있는 돌이 여러분 50톤짜리래요. 그럼 여러분 50톤짜리면 여러분이 길에서 돌아다니는 그 1톤
50톤 트럭이 그 짐이 50개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돌을 움직여야 돼요. 이 돌을 여기다 올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옛날에 지금처럼 뭐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옛날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됐겠죠. 그러면 이 50톤의 돌을 들어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됐다면 이 군장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군장이 죽었을 때 우리의 군장이 죽었구나 하고 가서 그 돌을 옮길 정도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이게 중요한 증거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군장. 그러면 넘어갈게요. 신화. 이때 사람들 뭐 믿었는지. 신석기 시대 사람들처럼 뭐 자연을 믿었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이거 그 다음에 할게요. 청동기 시대 1번 도구, 2번 사회 변화, 3번 신앙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도 구석기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에 그림을 그렸다고 했죠. 황소 그림을 그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 한번 보면 애니미즘, 토테미즘, 자연과 동물 이런 것들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서 막 확 달라졌냐? 아니에요. 물론 신석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리고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늘에다 기도하는, 태양에다 기도하는 그런 염원들이 신앙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할게요. 자, 필기할게요. 신앙.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뭘 하면서 살았냐? 농사 지었죠. 자, 쓸게요. 농경이었다. 농사 지었다. 그러면은 뭐가 최고냐면 농사 잘 되는 거, 배불리 먹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기원했냐면, 자, 얘를 둘로 나눌게요.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잘 먹고, 그리고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 어디다 했느냐? 어디에 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보면 농사와 가장 연관이 깊은 곳에 대고 기도를 했겠죠.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려면은 생각해보세요. 농사 지으려면, 벼농사 지으려면 첫 번째 뭐 필요해요? 당연히 땅. 그 다음에 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어디에 많이 기도를 하냐면, 자, 쓸게요. 햇빛 내리쳐주고 비 내리게 해주고 하는 거. 우리 어디에 대고 기도하죠? 자, 쓸게요. 하늘. 뭐 또는 태양을 등을 숭배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비 오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다른 그 두 번째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짝대기 그을게요. 자, 하늘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땅에도 제사를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사 누가 지내냐면, 자, 여기 위에 써있는, 자, 여기 보세요. 군장이라는 사람. 군장. 뭐 하는 사람이었어? 군장. 이 계급사회에서 짱을 군장이라고 했죠. 근데 이 군장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도 했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청동기 시대에는 뭐도 했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군장이 하늘에 제사를 지냄. 그래서 군장이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 지낼 때 제일 위에서, 산 위에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이 군장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게 아니고, 이 나라도 잘 다스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비 내리게 해주세요, 날씨 좋게 해주세요 라고 제사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면, 자, 쓸게요. 자, 이 증거를 땡땡, 자, 이 유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청동 거울.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노트 위쪽에 보면은 아마 이런 단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청동기 시대에 거울 만들었다.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거울이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 그대로 거울은 이게 동그래요. 이게 동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손거울 그 손잡이만 없지 이렇게 동그랗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청동 거울 동그래요. 그러면 이 거울이 유리가 아니에요. 유리가 아니에요.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내 얼굴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이런 거울 도대체 왜 있어? 얼굴도 안 보이는데 비치지도 않는데 이 거울 왜 필요해? 자,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뭐랑 연결시키면 되냐면 여러분 이 거울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대요. 그럼 이게 상상력이 필요해요. 자, 하나 더. 자, 쓸게요. 청동 방울. 청동 방울. 그럼 말 그대로 방울이에요. 방울.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유물은 다 어디에 있냐면 32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방울은 여러분 32페이지에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자, 선생님이 그림 똑같이는 못 그리겠지만 자, 비슷하게 그리려고 해볼게요. 자, 요렇게 이 끝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청동 방울이 있어요. 이렇게 잡고 흔들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거울 어디다 썼고 방울 어디에 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방울은 흔들었어. 맞아요. 그럼 거울은 도대체 어디다 썼냐? 자, 그러면 선생님 그림 하나 그릴게요. 자, 이 사람이 군장이야. 자, 우리 시흥 정왕동의 군장이라고 해봅시다. 자, 짱이니까 왕관 그렸어요. 자, 그럼 이 군장이 자, 제사를 지내야 돼. 이제 하늘에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사 지내. 그러면 나타나야겠죠? 자, 대충 그릴게요. 자, 나타나야 돼. 그럼 나타났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굉장히 멋있게 뭐를 들고 나타나냐면 자, 첫 번째 자, 비파용 동검을 들고 나타나. 멋있게. 야, 니네 이거 안 가졌지? 이건 나만 있어. 얘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이 비파용 동검은 뭐냐면 다이아몬드로 만든 아주 비싼 금으로 만든 아주 비싼 장식품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칼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야, 이거 나만 가졌다라고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방울 흔들어야지. 방울. 자, 흔들게요. 자, 방울. 따란따란따란 이렇게 흔들면서 나타났어. 그 다음에 마지막 거울. 여기 위에 있는 이 거울 어디다 붙이고 나타나냐면 배에다 붙이고 나타나요. 웃기지? 이 그림 보면 이상하죠? 도대체 저렇게 웃긴 모습을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상상할게요. 산 위에서 햇빛이 내리쬐요. 그러면은 아주 높은 언덕에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햇빛이 내리쬐면서 여기 보세요. 배에다 거울 붙이고 있다고 했죠. 여기에 빛이 반사가 돼요. 반사가 돼요. 그러면 이 빛이 반사되면서 어떠한 효과를 갖고 오냐면 언덕 밑에서 일반 평민들은 언덕 밑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볼 거란 말이에요. 산 위에를.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나타날 때 자, 햇빛에 반사돼서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후광이 비쳐 빛나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장이 물론 군장이 신은 아니잖아요. 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군장을 사람들이 모시게 되고 신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즘의 대통령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이 군장들은 정치도 하지만 나라도 다스리지만 이렇게 제사도 함께 지내서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했구나. 그래서 좀 더 특별한 존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필기했지만 고인돌 필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고인돌같이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옛날에는 제사도 지냈구나 군장이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청동기 시대 다 배웠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비파형 동검, 두 번째 세형 동검,
이런 동검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런 동검을 가진 사람이 짱이었다. 계급 사회였다. 이 계급에서 짱을 누구라고 하냐? 군장이라고 한다. 이 군장은 정치도 했고 제사도 지냈다. 이 정도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가가 이때 생기거든요. 이때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최초의 국가가 생겨요. 여러분 다 아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배워서 다 아는 그 나라 고조선 맞죠? 그러면 이 고조선을 자 배울게요. 자 그러면 고조선 시작할게요. 여기 교과서 34쪽 펴세요. 34쪽을 펴고 노트에 필기 하면서 계속 수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조선 이름이 고조선.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은 고조선이라고 하지 않았죠.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조선이었어요. 조선. 그럼 선생님 왜 얘는 고조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자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제 조선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옛날에도 조선이 있었고 그 후에도 조선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선을 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불러요. 둘 다 조선이었는데 옛날에 오래된 거를 고조선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고조선이 건국됐대요. 고조선이 건국됐대. 그런데 여러분 이 연도나 이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록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중국의 기록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당군신화가 있기는 하지만 자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자 BC 2333년에 건국되었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자 BC라는 거 먼저 설명할게요. 왜 이걸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교과서 보다 보면 BC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연도를 구분할 때 네모칸 그리세요. 자 크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반절 나누세요. 앞에 여기가 BC, 그 다음에 여기가 AD라고 해요. 쌤 그게 뭐예요? ABCD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BC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원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예수의 탄생이에요. 예수의 탄생.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 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연도를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년을 살고 있죠? 그럼 예수님 태어나고 2020년 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도 분명히 역사가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역사.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래서 기원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는 여러분 뭐의 약자냐면 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듣고 넘어가요. before 그 전에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조선 정말 오래됐죠. 예수님 태어나기 2333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고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죠. 자 이거는 라틴어예요. AD는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 태어나고 2020년에 살고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2333년, 2020년 엄청나게 긴 역사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BC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만약에 BC가 나온다, 이거는 아주 옛날이구나, 이렇게 감으로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시험이나 교과서나 문제집에 자주 나오는 거 할게요. 여러분 고조선은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자 첫 번째 거 하겠습니다. 자 1번 고조선의 문화
범위. 고조선의 문화 범위. 뭐 여러분 단군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자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제 나라가 존재했어.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땅이 얼만큼이고 왕이 누구였고 이런 걸 알아야죠. 그런데 요즘 뭐 조선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나 기록들이 잘 남아있어서 경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고조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고 너무 옛날이고 기원전 2333년이니까 너무 옛날이고 하니까 기록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를 찾아갔냐면 고조선 사람들이 썼던 유물들이 있었겠죠. 청동기 시대에만 발견된 그런 유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물을 막 다 파봤죠.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다 막 유물이 발견돼. 여기서도 나오고 똑같은 게 이 동네에서도 나오고 똑같은 게 저 동네에서도 나와. 그래서 다 발굴을 해봤더니 왠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물이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땅에서 발견되는 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조합해봤더니 이게 청동기 시대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니까 영토가 이 정도쯤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조선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릴 테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선생님 그림 보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한번 보세요. 자, 간단하게 그릴게요. 고조선은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반도라고 할게요. 자, 그리세요. 똑같이. 자, 이게 우리가 사는 한반도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가 중국이죠. 이쪽이 중국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중국 땅에 지금 우리나라 땅 아니고 중국 땅에 요만큼 이만큼을 우리가 만주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만주, 여기는 한반도. 자, 고조선 때 어떤 유물이 있었는지 다 살펴봤더니 고조선이 이만큼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만주 고조선 거. 그 다음에 여기 남한 말고 북한. 자, 선생님이 점선으로 할게요. 자, 이 북한 지역까지. 이게 고조선의 문화 범위, 세력 범위였대요. 그럼 여러분 교과서에는 세력 범위라는 말도 있고 문화 범위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문화 범위로 통일했대요. 이만큼이 고조선 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 만주 땅이랑 북한 땅이랑이 고조선이었대. 그러면 어떤 유물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이거 나오면 이 유물이 나오면 고조선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 나오면. 그럼 이때가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뭐였냐면 자, 기억해 볼게요. 청동으로 만든 칼이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청동으로 만든 칼. 그러면 그 칼 중에 선생님이 2개 알려줬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 쓸게요. 자, 1번. 자, 첫 번째가 비파형 동검. 이 비파형 동검이 여러분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비파형 동검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밑에서는 안 나와. 그리고 여기 또 벗어나면 또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이만큼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살았구나. 비파형 동검 사용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발굴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발굴되냐면 이게 되게 독특한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이게 뭐였냐면 자, 두 번째 쓸게요. 고인돌.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죠. 고인돌은 누구의 무덤이었다? 그렇지. 군장의 무덤이었다. 근데 고인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고인돌 많았으니까 군장이 살았겠구나. 비파형 동검도 발견됐구나. 여기가 하나의 나라였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고인돌 중에 자, 고인돌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돌만 있는 경우, 막 이렇게 탁자처럼 있는 경우 여러 가지인데 자, 쓸게요. 탁자처럼 생긴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발견되고 이것도 발견되면 고조선 영토였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자, 얘 마지막.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이게 발견된 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 미, 송, 리식, 토기. 토기는 그릇이죠. 이거 뭐 담는 그릇.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많이 발견됐냐?
미송리에서 발견됐대. 근데 이 미송리 식토기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발견된 지역을 우리가 고조선의 범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문제집이나 이런 데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유물을 여러분이 뭐 외웠어. 고조선의 세력범위라 알 수 있다. 뭐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도 외웠는데 우리 그림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고조선 땅에는 첫 번째 비파형 공범이 발견됐다. 자, 두 번째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세 번째 미송리식 토기가 발견됐다. 그래서 요만큼 만주와 우리 한반도의 북부가 고조선의 영토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하나 끝났어요. 주제 하나 끝. 고조선 하나 끝.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주제 고조선의 문화 범위 끝났고 두 번째 주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단군 신화를 통해 본 고조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노트에 필기하지 않아도 돼요. 노트에 필기하지 않고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 35페이지에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노트에 필기하는 대신에 교과서에 선생님이 필기를 해줄 테니까 교과서를 보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단군 신화는 선생님이 다 쓴 구절도 있고 간략하게 쓴 구절도 있는데 여러분은 교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 거예요. 그럼 막 곰이랑 호랑이가 막 마늘이랑 쑥을 먹고 막 이러죠. 그 내용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단군 신화는 곰이랑 호랑이가 결혼을 해서 아니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뭐 호랑이는 뭐 못 버티고 곰이 버텨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대. 그게 단군이래.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곰이 사람이 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이거 말도 안 돼 뻥이야 막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하는 과학적으로 증거는 없는 이야기지만 뭔가 이 사회를 설명해주는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군 신화를 잘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보면은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자 중요한 구절을 줄쳐가면서 우리 한번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줄 칠게요.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어 자주 천하의 뜻을 두면서 인간 세상을 몹시 바라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남아요.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환인의 아들 환웅. 환인의 아들 환웅. 환웅이 자꾸 내려다보고 있었대. 어디를? 자, 여기 보세요. 천하. 하늘 밑에를 자꾸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그럼 얘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환인은 누구고 환웅은 누군지. 그럼 이 인물들은 어디에 살았다는 거야?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물은 대표적으로 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냐면 자, 여러분 하늘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하늘을 대표하는 환인 같은 경우에는 하늘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대. 그러면은 어머 저 대단한 하늘에서 저 위대한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지은 거야? 고조선은 누가 지은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되게 대단한 나라라는 거죠. 제일 세. 하늘이 제일 세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렇게 지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대하다. 우리나라는 선택받았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이었을 것이다.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이 어디선가 와서 고조선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자,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 그럼 여러분 너무 기니까 그냥 선생님이 하늘 부족이라고 할게요. 하늘 부족이 내려왔대요. 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자, 여기 볼게요. 두루 내려다보니, 자, 여기 밑에 줄 칠게요. 여러분들 찾으세요. 인간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줄 만함으로. 하늘이 내려가서 인간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고조선이 왜 내려와서 굳이 하늘에 있지 왜 내려왔냐면 누구를 이롭게 해주려고, 누구한테 잘해주려고, 인간들한테 이롭게 해주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화살표 이렇게 치시고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다. 그러니까 굳이 내려와서 왜 나라를 만들었냐면 인간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인간들 이롭게 해주려고. 이게 국가의 존재, 나라의 존재 의미겠죠. 그래서 건국 이념, 홍익인간. 당군신화에 딱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주먹주먹 뜯어보면은 고조선이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2번 내려갈게요. 환웅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환웅이 혼자 온 게 아니라 3,000명이나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도 3,000명이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더 엄청난 인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명을 데리고 왔대. 혼자 온 게 아니라. 근데 이 중에서는 어떤 애들도 있었냐면, 어떤 신도 있었냐면, 자, 줄 동그라미 칠게요. 바람, 비, 구름, 뭐 하는 애들이에요? 바람 슝 부는 거고, 비 내리고 구름, 뭐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비가 잘 내리면, 비가 물이 많으면 농사가 잘 되겠죠. 그러면은 환웅이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애들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곡식을 담당하는 애들도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 이 고조선은 무슨 사회라는 거냐면, 자, 이 네 개를 이렇게 묶어서, 자, 이렇게 화살표 칠게요. 자, 고조선은 뭐 짓는 사회? 농사 짓는 사회였을 것이다. 농사 짓는 사회였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농사 안 짓고 뭐 이렇게 바다에서 낚시해서 이렇게 사는, 만약에 섬나라였다 뭐 이러면은 이런 신 안 데려왔겠죠. 어떤 신 데려왔겠어? 바다신, 물고기신, 포세이돈 같은 그런 신 데려왔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바람, 비, 구름, 햇빛 이런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고조선이 농경사회였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아, 고조선이 이런 사회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곰과 호랑이 아직 등장 안 했죠? 그러면 곰과 호랑이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줄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